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자부터 등자까지입니다. 우선 도덕, 도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나 도덕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첫째란 뜻입니다. 독은 홀로란 뜻입니다. 등은 같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은 것,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얘기하죠. 도는 크게 길이란 뜻과 도리, 도, 리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이치란 뜻이죠. 우선 길이란 뜻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황해도는 황주에서 해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주변이라는 뜻이죠. 길의 종류를 얘기하면 국도가 있고 국자가 들어가면 정부가 되는 거죠. 행정부. 행정부가 관리하는 길, 이것이 국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길이 지방도인데, 지금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고속도로, 지금 위에 크라운이 씌워져 있죠. 이것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데, 일반 국도는 이렇게 둥근 타원형입니다. 이 고속도로도 고속국도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도는 이렇게 노란색 바탕의 네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자, 1번 국도는 뭐냐? 서울부터 부산까지입니다. 이 번호를 보시면 홀수 번호는 전부 세로로 난 길입니다. 짝수 번호는 가로로 난 길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보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면 세로로 가는 길인지 가로로 가는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죠.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죠. 그런데 왕도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왕도, 뭐 이런 참고서도 있는데, 이 왕이 만든 길이란 뜻인데, 이건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페르시아에 다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최초로 넓고 편한 길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다리우스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고 편한 길, 즉 쉽고 편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언어라는 건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리란 뜻은 도덕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이죠. 바른 이치. 도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와 덕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 안에서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무엇이 바른 길이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결국 지구를 살려야지만 인간도 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공중도덕이란 말이 있는데 중은 물이란 뜻입니다. 대중, 공중. 이 공은 공과 사라고 할 때 사는 개인의 것이죠. 하지만 공은 공변될 공자입니다. 전체의란 뜻이죠. 전체의. 그러면 집안에서는 내가 팬티만 입고 있건 옷을 다 벗고 있건 관계없지만 공적인 장소에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줄서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공중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익은 이로울 익자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로운, 즉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죠. 철도, 우편, 수도, 전기 같은 사업들은 투자하는데 설비를 갖추는데 굉장히 많은 자본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전국적인 것이니까.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 수도 사업을 개인 기업에게 맡겼는데 물값이 불과 1년 사이에 40배, 50배씩 올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생존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공사, 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지하철공사 이런 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이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 것이 바로 공공요금입니다. 공적으로 함께 내는 요금이죠. 그래서 공공요금이라고 할 때 앞에 것은 공적으로, 뒤에 공자는 함께란 뜻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구라고 할 때 도구, 도덕, 도구. 이 구는 어떤 연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는 왜 배우느냐? 국어는 다른 과목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과목이죠. 언어가 없다면 물리나 화학,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도구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구라는 건 예를 들면 파리채는 파리를 잡는데 손으로 잡으면 잡기가 힘들죠. 하지만 파리채는 팔의 길이를 늘려주고 또 잽싼 행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파리채는 결국 인간 팔을 연장하고 잽싼 동작을 일으키는 도구인 거예요. 그 다음 우두머리 도자입니다. 도시라고 할 때 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시입니다. 역시 읍도 마찬가지예요. 도읍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모여 있는 우두머리가 되는 곳이 도읍인데 일제시대 때는 도회지란 말을 썼습니다. 왜? 농촌에서 자꾸 도시로 몰려드니까 모일 회자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는 고려 조선 때까지는 도읍이란 말을 썼지만 일제시대 때는 도회지란 말을 썼고 지금은 도시란 말을 씁니다. 고려의 유신 길재가 쓴 시조를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하는 게 나와요.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럼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개성이었죠. 그 500년이 된 도읍지 즉 개성을 필마, 필은 하나란 뜻입니다.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읍지라는 말을 썼고 일제시대 때 도회 또는 도회지란 말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 머리 숫자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시는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이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이었죠. 조선시대까지 한양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왜 도성이란 말을 쓰느냐?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한양 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일제시대까지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요 안에만 사대문 안에만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량리라고 하죠. 리가 붙는 것은 옛날에 농촌이었던 곳입니다. 지금 서울이 확대가 돼서 청량리도 서울에 들어와 있죠. 원래는 사대문 안만 한양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 안에 갔다 올 게 즉 사대문 안을 들어갔다 온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옛날에 한양 도심이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심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확장되면서 그런 거죠. 부도심들이 생깁니다. 그 외곽에 부도심들이 생겨요. 부라고 하는 것은 반장, 부반장처럼 부는 버금이란 뜻입니다. 버금이 뭐예요? 순우리말로 첫째는 으뜸, 둘째는 버금이죠. 둘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사령관, 부사령관, 버금이란 뜻인데 자, 이 도심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창동, 상계, 지금 이 주황색 이게 부도심입니다. 청량리, 왕십리 자, 옛날엔 다 리였죠. 이것이 부도심이었고 이쪽 잠실 쪽도 부도심으로 됐고 그리고 이쪽 가산, 대림 그리고 마곡, 상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도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사판에 보면 공사장에 보면 그 우두머리가 누구는 미쟁이 누구는 뭐 벽돌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몇 명으로 이루어지느냐? 요거 오른쪽에 열십자죠. 그래서 이건 10명이라는 뜻입니다. 10.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 이 사람들이 10장인데 그래서 공사판에는 10장들이 자기들이 각각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10장들을 여럿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장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도십장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육군에서 그 대장이 우두머리가 뭐였냐면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도를 방어하는 육군이 있고 함경도,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원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육군을 전부 총괄하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도원수가 됩니다. 도원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육군 총사령관이에요. 총참모총장. 그거에 비해서 해군은 자 함대가 있습니다. 이 대는 부대라는 거죠. 배 하나로 부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해시에 보면 동해 일함대인가 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척의 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함대인데 거기에 사령관은 제독이에요. 제독. 넬슨 제독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함대가 사령관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괄하는 모두 명령을 내리는 제일 우두머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총참모총장이 있죠. 그 사람을 도독이라고 합니다. 도독. 그 다음 우리나라는 건축을 할 때 주 재료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목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를 할 때, 과거에 공사를 할 때는 이 목수의 우두머리가 전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리를 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도편수라고 부릅니다. 우두머리 도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유럽은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건축을 할 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석공입니다. 돌을 다루는 사람이 석수죠. 석수 또는 석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메이슨이라는 것이 석공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길드 조합에. 그래서 이 전통이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프리메이슨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홀로 독자입니다. 우선 한반도, 반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왜 한반도냐? 남쪽은, 동쪽은, 서쪽은 바다지만 북쪽은 중국과 대륙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반만 섬이다. 그래서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이 한자를 씁니다. 이 한을 쓰는데 한자라고 할 때와는 달라요. 요 한은 중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고대에 옛날에 사용하던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지만 이 한은 사만시대, 마한변한 진안할 때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우리 민족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들어가면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른쪽 끝에 독도가 있죠. 왜 독도입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이죠. 그러면 제주도 많이 틀리는데 제주도는 섬도자를 써야 됩니다. 길도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했지만 왜 충청도죠?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과 그 주변이기 때문에 충청도죠. 제주도는 섬이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평안도는 평양에서 안주라고 그랬죠. 왜 여긴 주자가 없죠? 북쪽은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요 산업이 뭐였습니까?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주였죠.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던 곳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함경도는 함흥에서 경성 이런 식으로 이 주자가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독립, 립은 설립이죠. 그러니까 의존해 있다가 홀로 서는 것이 독립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38선으로 갈렸죠. 그랬더니 남쪽에서만 따로 정부를 세웠죠. 남북에 합작된 정부가 아니라 남쪽 먼저 혼자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줄여서 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착할 선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늘 착한 거야. 나는 옳아. 나만 선해. 자기만 옳다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립한다는 뜻이죠. 혼자. 그래서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란 뜻이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은 오른쪽에 이게 칼도가 들어간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무에 뭔가 새겨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만들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이라는 건 뭐냐? 이전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창적입니다. 이전에는 없던입니다.
든이 아닙니다.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주 틀리는 게 든이죠. 든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아유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든은 선택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든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고향의 봄이란 노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자주 틀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시 독창적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전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창적입니다. 그 다음 심청전에 나오지만 그래서 중3 때나 배우게 될 겁니다. 환과 고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가지 궁핍한 처지 그래서 사궁 궁핍하다 사궁이라고 하는데 환과 고독입니다. 환은 호랍이에요. 관은 호럼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과부라고 하죠. 과부. 젊어서 호럼이가 되면 청상과부라고 합니다. 청상과부. 청이라는 건 푸를 청자지만 젊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는 뭐냐? 부모가 없는 어린애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아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은 자식 없는 어른을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을 독신이라고 하죠. 몸신자입니다. 독신. 그 다음 독과점이라는 낱말을 알아야 됩니다. 독은 홀로 독이에요. 점은 점령하다,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차지하는 것이 독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 과자는 호럼이란 뜻도 있지만 적다는 뜻도 있습니다. 적을 소자예요. 작을 소자 아니죠. 자, 적다의 반대가 뭐죠? 많다. 많다는 한자로 많을 다. 그래서 다소. 작을은 소입니다. 요건 세는 획수라 이 획수는 세는 단위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작다의 반대는 뭐죠? 크다입니다. 그래서 대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소와 대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점이라는 건 뭐냐? 적은 숫자로 즉 두셋이 점유하고 있는 것,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점입니다. 그러면 독점이면 가격을 지 멋대로 정하겠죠? 과점은 자기들끼리 짜고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을 독점과 과점을 합해서 독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독재.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서로 권력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셋으로 나눴죠. 뭐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입법은 국회고 사법은 사법부죠. 재판. 행정부는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행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우두머리죠. 사법부는 대법원장, 국회는 국회의장. 이렇게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삼권 분립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혼자 다 차지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이것이 독재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총통제였어요. 총은 뭐죠? 몰총. 통은 통솔하다, 통치하다, 통령이라고 할 때, 대통령이라고 할 때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권한을 다 휘두르는 걸 총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장개석 총통이 있었어요. 일종의 독재죠. 그런데 우리나라 낱말에는 한자 때문에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우선 알아야 되는 요 총통이 있습니다. 총이 뭐예요? 권총, 기관총, 총이죠. 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이 통입니다. 그래서 총통이라는 말은, 이것은 조선시대까지는 총통이라는 말은 화기, 그러니까 전투 무기 이 일체를 모두 통틀어서 일체, 자른다는 뜻이면 절이라고 읽지만 모두라는 뜻이면 체라고 읽습니다. 화기 일체를 가리켜서 총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한자와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이건 뭐냐면 경남 진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임진왜란 때 피 흘리며 싸웠던 곳, 진주성에 있는 대장군 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전은 밑에 건 앞전자인데 위에 대나무 축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화살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은 총통인데 천자총통이에요. 하늘 천자를 새긴 글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면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천자총통. 그 다음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두루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큰 것은 지자총통. 그 다음은 현자총통, 거물현, 누루황, 황자총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천자문의 순서대로 제일 큰 것이 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자총통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크죠. 화살처럼 생긴 이것. 쏘면 화약으로 쏘면 날아가서 박히는 겁니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적선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배를 꿰뚫어 가지고 물이 새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원리가 화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크기 때문에 대장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주성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동자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할 때 그 동자인데 동은 동요, 요는 노래요자예요. 그래서 가요라고 얘기하죠. 가요.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동요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동화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양이나 염소, 소를 키우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 아이를 목동이라고 합니다. 목동. 그런데 이 동요와 이 동요는 뜻이 다르죠. 움직일 동에 흔들 요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동요한다. 흔들리는 거죠. 흔들 요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람은 바구니예요. 아기를 재울 때 바구니에 넣고서 흔들죠. 그게 요람입니다. 그럼 이제 요람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 복지 국가를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사회제도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북유럽이 그렇죠. 그 구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구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이가 뭐냐? 사실 구분이 엄격하지가 않은데 일단 성장 기준으로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라고 합니다. 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엄마 배꼽과 연결되어 있는 탯줄, 이것이 태로 연결된 줄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엄마 뱃속에 있죠. 이런 아이가 태아입니다.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아는 젖먹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름을 지어주죠. 그걸 아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귀신이 시기해서 아이가 일찍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천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개똥이, 쇠똥이 또는 돌이나 쇠처럼 단단해라, 돌쇠 또는 칠성이, 북두칠성이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 옥황상제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에 있는, 즉 옥황상제에게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칠성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청소년은 성장기 요 나이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보통 막 몸도 막 크잖아요. 수염도 나고 털도 나고, 이때를 사춘기라고 하죠. 그 다음이 청년인데, 사실은 청춘이라고 얘기할 때 청은 젊은 남자를 가리키고 춘은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할 때 이 춘은 봄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를 생각하는 거죠. 이성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춘은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청이나 춘은 20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장년이라고 하면 웅장하다, 힘이 센 거죠. 30대에서부터 50대. 그리고 이제 인생의 중간에 있다,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중년하면 40대부터 60대 중반까지. 요즘은 점점 건강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점점 뒤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장년과 중년은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장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하면 보통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뒤를 얘기하기 때문에 노년이죠. 그래서 이제 태아,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년, 중년, 그리고 노년, 이런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동력 동자인데, 력은 방향입니다. 동쪽. 그래서 이제 동양, 바다, 큰 바다, 동쪽, 동양, 큰 바다, 서쪽, 서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가 있죠. 그 동해안.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들어간 이것은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 그래서 얼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 겨울에 엔진 오일을 얼지 말라고 넣어주는 것, 얼지 말라고 넣는 액체가 부동액이죠. 그 다음에 툰드라 지역은 1년 내내 얼어 있어요. 그런 땅을 동토라고 하죠. 동토. 그 다음 추운 곳에 계속 노출되면 세포가 상처를 입잖아요.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동상이죠. 동상.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것은 동사입니다. 죽을 사. 가격을 동결한다. 묶을 결자예요. 더 울지 못하도록 가격을 딱 묶어놓는 것. 이것이 동결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무가 들어가면 이것은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기둥이 있고 건물 있으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죠. 대들보 동자예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103동 몇 호, 이 동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합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야. 그래서 그것을 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량 또는 동량지제라고 얘기하는데, 동은 대들보고 량은 기둥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 틀이 된다,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동량이란 말을 씁니다. 이 얼동자와 함께 냉자도 한꺼번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찰냉자입니다. 이것은 명령영자인데 왼쪽에 얼음빙이 들어가서 찰냉자예요. 여러분들 집에 많이 있죠? 얼게 하는 것, 냉동고, 차게 저장하는 것, 저장이란 뜻이죠. 냉장고. 아유, 걔는 여학생에 대해서 냉담해. 차갑고 담은 담담하다, 무관심하다, 반응이 없다란 뜻이에요. 냉담하다. 그리고 차가운 물, 냉수, 따뜻한 물, 온수, 차가운 면, 냉면, 따뜻한 면, 온면, 냉전,
우선 열전을 보면 이렇게 포탄을 날리고 이것이 열전입니다. 전투 중. 그런데 열전 뒤에 1950년대에 동서 간의 냉전이 시작됐어요. 전투를 하진 않지만 계속 뒤에서 스파이 공작을 하고 서로 경계하고 싸우는 거죠. 이것이 냉전입니다. 그 다음 기압대가 한랭 전선이 있고 온난 전선이 있죠.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만나면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쪽이 한랭이고 따뜻한 쪽이 온난입니다. 우선 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은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8등분 한다라고 하면 8개로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P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입니다. 서열. 그래서 서열로 나누는 것이 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서열로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등은 같을 등자인데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할 때 대등하다, 동등하다, 등급이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등고선입니다. 이 선들은 같은 높이의 것을 서로 쭉 같은 높이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의 거리는 넓은데 높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쪽은 좁은데 높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쪽은 급경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완경사가 되는 겁니다. 경사가 급한 게 급경사고 완은 느슨할 완자예요. 경사가 느슨한 게 완경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등고선인데 이것을 3D로 표현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이 선들이 결국 등고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완경사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화재가 나면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띠를 두르고 이렇게 완강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완강기를 타고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느슨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온선이 있습니다. 온은 온도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북극입니다. 러시아하고 카나다죠. 그래서 등온선인데 이것이 온도가 같은 지역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것이 등온선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죠? 북극이라고 하죠. 반대쪽은 남극. 그래서 이제 온도를 가지고 기후를 나눕니다. 최한월이 18도 이상이면 한은 춥다는 뜻이에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면 우리가 열대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추운 달이 3도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영하 3도. 그래서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인데 가장 따뜻한 달은 30도 이하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온대라고 얘기합니다. 최난월에서 나는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추운 달은 3도 이하지만 가장 따뜻한 달은 또 10도보다 높아요. 그럼 거길 뭐라고 하느냐? 이 지역을 냉대라고 얘기합니다. 냉대. 그럼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가 안 돼. 그것은 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등온선에 따라서 열대냐, 온대냐, 냉대냐, 한대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후의 변화는 왜 생기죠? 지구의 지축이 23.5도가 기울여져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등압선에서 압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라고 썼죠. 고기압이죠. 주변보다 1040, 1036, 1032 이렇게
등압선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이 주변보다 높은 곳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낮은 곳이 저기압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고기압에서. 압이라는 건 힘입니다.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부는 거예요. 이것을 풍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기압의 정의는 몇보다 어떤 숫자보다 더 높다가 아니에요.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압력이에요.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겠습니까? 공기의 압력이라는 것은 공기의 알갱이 수가 얼마나 많으냐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죠. 그러면 알갱이 수가 단위 1입방메타당 들어가는 공기의 알갱이 수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팽창하니까.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은 저기압이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 길도자, 도리도자죠. 우두머리 도, 홀로 독, 같을 등, 그래서 등고선, 등압선, 등온선까지 했습니다. 동학을 따로 뺐는데도 역시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미안합니다. 하여간 30분 이내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학,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